자, 과제 도면에서 봤을 때, 요 베어링 커버는 요렇게 생긴 베어링 커버는 우리가 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솔리드웍스로 넘겨놨을 때, 요 중심선 이거를 절단선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어요. 절단선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단선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여기 양 끝에 있는 이거 외형선으로 잡아놨는데 굵은 실선으로 표시는 해놨는데 얘는 원래는 뭐로 의미하는 겁니까? 절단의 한계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시작과 끝, 그죠? 그러기 때문에 얘는 엄밀히 말하면은 굵은 1.3선으로 가야 돼요. 그 약식으로 굵은 실선으로 저는 그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절단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절단선이 꺾어지는 지점, 여기는 절단선이 꺾여지는 요 지점은 굵은 실선으로 또 표시를 해야 되는 자리죠. 그러기 때문에 요것도 외형선 도면층에서 이렇게 선을 잡아줬고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절단선을 이야기했다면 요 화살촉과 지시선 요거는 역시 가는 실선으로 표시가 돼야 되죠. 가는 실선으로 표시돼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주소로 써야 되니까 얘는 도면층도 역시 개별 주소고 문자 높이 요거는 5로 가야 되고 문자 스타일은 스탠다드로 문자 스타일 가야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 하는 김에 문자 스타일과 문자 높이를 개별 주소로 바꿔야 될 것들 요런 애들로 개별 주소 바꿔야 될 애들 다 통일해서 바꾸는데 상세도에 대한 개별 주소 요거의 경우는 솔리드웍스에서 요거 넘겨올 때 블록으로 넘어와 버렸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익스플로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매치 프로퍼티 한번 얘네들로 매치 프로퍼티를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심선, 좌측면도의 중심선 정리하는 거를 이야기할 때 요렇게 중심선이 교차하는 거를 표현해야 되겠으나 이거는 하나씩 구멍마다 하나씩 이렇게 잡아놓고 이거 어레이 돌리거나 로테이트 카피 돌리거나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센터 서클은 그냥 온전한 걸로 하나 놔두고, 그죠? 선 요렇게만 이거 미러 기능들을 이용해서 대칭으로 넘기고 요런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잘려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과제도면에서 요 형상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솔리드웍스에서 우리가 투상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에서 이거는 주저 형상이기 때문에 여기도 필렛 들어가서 외형선이 이렇게 넘어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곡면지는 형상 필렛으로 만나는 이런 것들을 교차해서 이렇게 남기는 것도 있었지만 평면도 입장에서는 요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브레이크로 잘라서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면도에서 보면은 요런 중심선들이 솔리드웍스에서 앞나사에 대한 중심선과 그냥 2파이 구멍에 대한 중심선이 하나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끊어져서 두 개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중심선들을 조인 명령으로 좀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또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카운터보의 경우에도 여기 중심선 하나 있고 여기 중심선 하나 있고 요것도 조인 명령으로 연결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요거는 여러분이 자꾸 요거 어떻게 했는지 자꾸 물어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왜 요렇게 남겨야 됩니까? 요게 앞나사에 대한 이야기죠. 앞나사. 맞아요? 앞나사인데 얘를
정면 도시한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앞나사를 정면 도시한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평면도에 놓여 있는 요거는 앞나사의 측면 도시인 셈이에요. 측면 도시인 셈인데 온전히 그려져 있는 거라면 요렇게 중심선 교차되게 해가지고 요게 앞나사로 설명이 되지만 지금 현재는 이거 절반만 표시가 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요렇게 요거를 그대로 남겨놨다. 이 형상을 어느 거로 오해를 한다? 못따기 형상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못따기 형상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요거를 일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남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는 실선이다. 나사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나사부의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요 설명을 남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중심선을 이렇게 길게 잡아놨는데 요게 왜 여기는 길게 있어야 되냐면 이 호에 대해서 외형선에 대해서 조금 교차해서 나가기 위해서 중심선이 더 길 필요가 있고 아래쪽은 짧게 이렇게 내려간 이유는 요 중심선에 대해서 서로 교차만 하면 되니까 짧게 내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 이 선 두 줄 그은 거는 뭡니까? 중심선에다가 선 두 줄 그은 거는 뭡니까? 대칭의 생략, 즉 생략도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는 실선 두 줄 긋는다. 요거를 표현해 준 거예요. 자, 제도에서는 요거를 직접적으로 몇 미리의 길이로, 간격은 몇 미리로 해라.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알아볼 정도로만 출력했을 때 알아볼 정도로만 가는 실선 두 줄을 그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쪽을 또 보면은 솔리드웍스에서 넘겨서 올 때 요런 식으로 카운터보의 구멍 뚫리는 것 때문에 요런 데가 선이 넘겨왔죠. 이런 것들은 어때요? 원통이 이거 큰 거 있고 작은 구멍이 이렇게 또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정투상으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도시한다. 관용투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우는 거죠. 그죠? 지워서 이렇게 실선을 남겨두는 게 관용투상으로 정리하는 거인 셈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뭡니까? 선정리와 그런 것들을 얼추 말씀을 드렸고, 과제 도면에서 보면은 먼저 상세도부터 치수를 정리를 좀 할 텐데, 제일 작은 데부터 치수를 좀 넣자. 그런 면에서 상세도가 일단 우선적으로 치수를 넣어야 될 자리다. 그러면 과제 도면에서 보면 여기가 오일실이 들어가는 자리죠. 커버 오일실이 들어가는 자리가 여기에 상세도를 우리가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는 3파랑 오일실 부착 관계를 먼저 참조해야 되겠죠. 3파랑에 대한 규격을 참고하자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오일실 부착 관계 3파랑에 요쪽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하우징 쪽이죠. 요거를 우리가 치수를 기입할 때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규격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열어보는데 여기서 빠져 있는 항목이 뭐였습니까? 빠져 있는 값이 뭐였어요? B-가 빠져 있는 거였죠. B-가 빠져 있는 거였고,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외우자고, 이건 외우자고 했었죠. B가 6 이하일 때 B- 구할 때는 B에다가 얼마를 더해준다? 0.2를 더해주는 거죠. 0.2를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B-부터 먼저 치수를 넣어 볼 텐데, 이거는 상세도란 말이죠.
그러면은 얘는 dim_L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가 8.4가 나오는 게 맞는 거죠. 2대1 그려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8.4 요렇게 일단 놔두고 8.4 일단 놔두고 그 다음으로 규격집에서 이야기하는 값은 알파 각도 요거 설명해야 되죠. 알파 각도 요거 설명해야 되는데 못대기 쪽에 보면은 요 알파각에 대한 거가 15도에서 30도 범위에서 사용한다 요거 설명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 각도,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그나마 흔히 사용하는 30도를 적용하자 요거로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면 dim 앵글 해가지고 요 선과 요 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30도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이 규격에서 L에 대한 거를 봐야 되죠. L에 대한 거를 봐야 돼요. 요거는 좀 가려져 있는데 여기가 L 이렇게 명시된 거죠. 못따기의 거리값이 L이라는 규격으로 명시됐는데 3파랑에 보니까 요거 L이 공식으로 나와 있죠. 0.1b라는 이야기는 0.1 곱하기 b라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0.15 곱하기 b로 가면은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암산. 그러니까 0.1b로 활용을 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b 값은 4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요렇게 갔을 때 0.4인 거죠. 그러면 나는 얘를 치수를 이렇게 캐드에서도 넣을 텐데 이게 0.4가 나올까? 아니죠. 0.8이 나오죠. 왜? 2대1로 그려준 거니까 2배로 치수가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요래 찍어가지고 요것이 0.8 이렇게 나오는 게 일단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규격집에서 보니까 구석의 둥글기를 R이라고 이렇게 써놨고 여기에도 크게 좀 쓸게요. R 이렇게 표시됐는데 요것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했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0.5 그죠? 0.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놨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같다를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0.5로 R을 넣을 건데 이것도 2대1 된 거죠. 2대1 된 거라서 1 넣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dim_R 해가지고 이렇게 1 넣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미뤘었던 이야기 요게 0.4로 바뀌어야 되고 요게 0.5로 바뀌어야 되고 요게 8.4 요게 4.2로 바뀌어야 되는데 요런게 바뀌어야 되는데 확대된 상세도 2대1로 된 거에 치수들이 이렇게 2배 된 거는 어디에서 바꿀까? 치수 속성에서 바꿔야 되죠. 자, 특성창으로 가가지고 어느 항목이었습니까? 1차 단위였죠. 1차 단위로 쭉 내려갑니다. 1차 단위에서 어느 항목을 찾아야 돼요? 선형치수 축적 요거를 찾아야 되죠. 1차 단위의 선형치수 축적 요거를 찾아서 이 값을 1/2 요렇게 넣으면 2대1로 넣었던 거에 대해서 2대1이 되었던 거에 대해서 축소가 돼 버리겠죠. 값이 역으로 바뀌겠죠. 요렇게 되면 요거 하나 바뀌었어요. 그럼 요거가 원래 치수로 이렇게 나왔으면 매치 프로퍼티 해가지고 요거하고 요것도 싹 바꾸면 되죠. 각도는 자세에 대한 치수이기 때문에 뻥튀기가 안 됩니다. 그죠? 반지름 치수나
선형 치수 요런 것들은 뻥튀기 됐기 때문에 요런 애들만 마저 매치 프로퍼티에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매치 프로퍼티 해가지고 요 치수를 얘를 또 이렇게 바꿨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요거는 상세도에 대한 치수를 좀 정리한 것인데, 자,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 우리가 도면을 작성하면서 치수를 이쪽에다 넣겠죠.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치수를 넣을 수도 있죠. 단 이거를 참고로 묶어 놓는 게 낫겠죠. 그죠? 여러분이 참고도면 프린트 받으신 거 보면 여기에 기하공차를 이렇게 적용을 했을 거예요. 기하공차를 적용했을 거예요. 근데 기하공차 적용한 치수에다 참고 치수를 묶자니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예, 참고 치수로 가지 않고 요거를 참고 치수로 가지 않고 주투상도에 넣은 거를 참고 치수로 아예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해되셨나요? 여하간 그러려면은 요거는 절반 치수로 제 나름의 표현이죠. 절반 치수 방식으로 요거 치수를 기입해야겠네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dim_l 가는데 우리가 이거 값을 알고는 있어요. 28인가 그랬죠? 여기 28파이였죠? 그러니까 여기 절반 치수 갈 때도 여기 끝점을 잡고 적당히 28이 되는 지점쯤에서 두 번째 점 잡아가지고 이 치수 숫자를 28로 바꿔야 되는 거죠. 자, %C28 해가지고 요거는 H8까지 넣어야 되겠죠. H8 요렇게 넣고 자리 맞춤을 하기 위해서 각도 치수 넣은 거에 치수 화살 쪽에 끝점에다가 이렇게 정렬해 주면 요거 정렬이 깔끔하게 될 거예요. 자, 요렇게 정렬해 놓고, 자, 요거는 절반 치수로 바꾼다고 했는데 앞서 치수 원점 1을 여기 잡았고 치수 원점 2를 여기 잡았기 때문에 어느 거를 끄는 게 맞아요? 치수선 1, 2 중에 치수선 2와 치수 보조선 2를 끄는 게 맞죠? 그러면 치수선 2를 끄고 또 샥 내려가 가지고 치수 보조선 2 요거도 끄고, 요러면 절반 치수로 바뀌었죠?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를 했는데 쌤 H8은 왜 나왔나요? H8은 왜 나왔나요? 오이시 부착관계를 참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이시 부착관계를 참고하는데 얘의 경우는 이 규격의 하단을 참조해 보면은, 자, 하우징 구멍에 대해서는 하우징 구멍의 지름의 허용차는 원칙적으로 KSB 0401에 H8로 한다. 요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우징 구멍에다가 허용차를 반드시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그러면은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은 형상에 대한 치수부터 먼저 기입하자. 요런 방식으로 왔을 때 정면도에서 이제 작은 형상부터 찾아서 치수를 넣으려고 하는데, 원통 형상이 중요하니까 여기부터 치수를 좀 보려고 해요. 자, 여기부터 치수를 보는데, 나는 이거 이렇게 치수를 넣는 게 이게 좋을까? 여기 구멍이죠. 요거를 치수를 넣는 게 좋을까? 아니면 요쪽 방향으로 이거를 넣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 게 낫겠어요. 나중에 요거의 구멍에 대해서 치수를 넣다 보면은 이 구멍의 간격에 대해서 이렇게 치수를 잡거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교차가 생기거나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dim_l 해가지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요거 18파이를 넣는 게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끼워 맞춤이 없는 자리죠. 과제 도면에서 보면은 여기가 축하고 끼워 맞춤으로 접하지 않은 구멍이에요. 유격이 있는 자리죠. 그런 거로 얘는 18파이만 그냥 넣으면 되겠어요. 18파이만. 자, 그렇게 클릭해 놓고 앞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다가 E8, H8 이렇게 오일실의 하우징 구멍 지름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쪽에다 치수 또 넣을 때는 정면도에 집중하여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참조 치수로 아예 놔두는 게 속편하죠. 참고 치수로. 자, 그래서 선형 치수 가는데 여기 끝점하고 여기 끝점하고 못대기 쪽에 끝점 아니에요. 안쪽에 있는 끝점 잡아가지고 얘를 파이 괄호 열고 시작합시다. 괄호 열고 %C 28에 H8 괄호 닫고. 자, 요렇게 해서 얘를 설명해 놓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같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B-에 대한 값도 이 4.2 상세도에 넣었던 것도 넣어야 됩니까? 아니죠. 이거는 상세도를 참조하면 되니까 요거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죠. 상세도에 요게 4.2라는 치수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4.2라는 게 있으니까 주투상도에는 얘를 굳이 안 써도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28H8 요것만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뭔가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 치수로 이렇게 넣는 게 맞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그러면은 이어서 앞서 본 것처럼 여기 구멍을 이제 이어서 볼게요. 여기 구멍. 요거는 끼워 맞춤이 발생하는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과제 도면에서 보면 이거 그냥 허공에 뚫려 있는 구멍이에요. 그죠? 그냥 뚫려 있는 구멍이에요. 끼워 맞춤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로 요거도 그냥 파이로 넣으시면 되겠어요. 지름 치수만 32 지름 치수만 얘는 표현하면 되겠어요. 됐죠? 자, 요거에 관련되는 치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10mm 떨어져 있다. 요거 관련되는 치수를 설명해 놓는 게 낫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외형선과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겹칠 경우는 외형선을 우선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실기시험을 하면서는 실기시험장에서 이거 진행하면서 이 보조선을 끄기 들어가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굳이 생략을 안 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치수 보조선 끄기 안 해도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출력하면 뭐 굵기가 표현되겠어요? 굵은 실선, 외형선 굵기로 이게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치수 보조선을 끄기 안 해도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원통 형상에 대한 치수를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요거는 끼워 맞춤이 있는 자리로 봐야 되겠죠. 과제 도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잖아요. 어디에 끼워 맞춤이 발생하는 거예요? 본체의 구멍에 끼워 맞춤이 발생하는 원통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볼트로 이렇게 체결하는 관계예요. 끼워 맞춤이 있으면서 운동은 없는 자리로 봐가지고 거칠기 X면서 끼워 맞춤은 헐거운으로 볼 수가 있는 자리죠. 헐거운으로. 그러면 헐거운 끼워 맞춤 뭐를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축이니까 얘가 축 역할을 하는 거죠. 구멍에 대해서 축 역할을 하는 거니까 H6 이런 거 적용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선형치수 들어가서 얘와 얘 이 끝점들을 잡아놓고 얘가 퍼센트 C 해놓고 소문자 H6으로 벌건 끼워 맞춤을 설명해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생기는 건 뭡니까? 이거에 대한 원통부에 대한 거리값은 설명을 해놔야 되겠죠. 물론 이거 좀 조절할 거긴 합니다만 일단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이 구간이 3mm로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거는 설명을 해놔야 되겠죠. 평면도 아까 설명하느라고 너무 가까이 잡아놨는데 요거 조금 옮겨놨어요. 자, 요렇게 일단 잡아놓고 관련되는 치수로 42H6하고 3이라는 치수가 서로 관련되는 치수로 요렇게 이야기된 셈이에요. 이 3이라는 치수는 이따가 좀 바꿀 위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요 구멍부터 치수를 보도록 할 텐데 드릴 구멍이죠. 드릴로 가공하는 구멍이죠. 어디를 원점을 먼저 잡을까? 위에를 원점 1번 잡고 밑에 거를 2번 잡아야 치수 텍스트가 이렇게 밑으로 배치가 되겠죠. 위로 배치가 되면 다른 치수 보조선하고 교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잡을 텐데 요때 이 카운터보는 몇 군데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군데죠. 네 군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원점 1번 찍고 원점 2번 찍어 가지고 치수 텍스트가 이렇게 내려가게 표시될 때 얘는 4 곱하기 또는 4 다시 그 파이 5.5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왜 이 드릴 구멍에다가 수량을 표시하느냐? 드릴로 구멍을 먼저 뚫는 거를 첫 번째 가공하는 구멍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카운터보 가공하는 거를 두 번째 가공하는 구멍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량 표시하는 거는 몇 군데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첫 번째 가공하는 구멍에다가 몇 군데 뚫는다 이거를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형치수 들어가서 여기 끝점 이렇게 잡아서 이거 또 개별 주소하고 교차가 되죠. 자, 여하간 여러 줄 문자 들어와서 얘는 4 다시 %% C 얘는 끼워 맞춤 없는 겁니다. 그죠? 볼트가 체결되는 것보다 이 유격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끼워 맞춤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이거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단면에 대한 주소가 요거 교차되고 있으니까 좀 내렸어요. 그러고 바로 이어서 카운터보에 대한 치수를 마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요게 카운터보의 지름이죠. 카운터보의 지름이니까 요거는 %% C 이렇게 8파이 넣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깊이를 또 이야기해야 되죠. 깊이 이야기해서 요렇게 찍으면은 카운터보 구멍이 몇 깊이로 파고 들어가는지 요게 설명이 되는 거죠. 요게 두 가지가 이게 서로 관련되는 치수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참고로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를 구멍 형상에 대해 치수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다 하나 카피해 놓고 설명을 할게요. 나는 이거 좀 간단하게 치수를 넣을 수 없을까? 방법은 있어요. 큐리더를 이용해서 넣는 방법도 있어요. 큐리더를 이용해서 넣을 때 얘가 주석은 여러 줄 문자고 지시선 및 화살표는 닫고 채움 화살촉 부착 맨 아래행의 밑줄 요렇게 해놓고
외형선과 중심선에 교차하는 지점에 외형선과 중심선에 교차하는 지점에 이렇게 시작점을 잡아줘요. 클릭 두 번째. 그리고 엔터 세 번. 엔터 키보드예요. 엔터 키보드 세 번 이렇게 눌러서 이때 먼저 쓰는 거를 먼저 가공하는 설명을 위에 행에다가 써야 돼요. 먼저 가공하는 게 앞서 뭐라고 했어요? 드릴구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 C 5.5였죠? 5.5 4.5였어요? 쏘리 4.5 이렇게 기입을 해놔요. 아 그러면 쌤 두 개의 행으로 써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가지 방법이 또 있는데 이 지시선만 카피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큐리더를 또 쓰는 거는 좀 귀찮으니까 가는 실선을 이때 추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는 실선을 추가할 때 라인을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끝점에다 딱 맞춰놔요. 그러면 가는 실선이 이렇게 겹쳐서 그려졌죠. 요거를 랭스 명령에서 dy가 뭡니까? 늘릴 방향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늘려주는 기능이었죠. 이렇게 늘려놓고 여기에다가 또 밑에 행을 받치기 위해서 가는 시선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게 사실은 더 빨라요. 더 빠르고 큐리더를 입력한 이거에 이 화살촉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화살촉과 지시선 그대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이거를 기준점은 이렇게 잡지 말고 참 기준점은 한 뭡니까 그 근처점을 이용해서 이런 거를 딱 잡아놓고 갖다 놓을 때는 여기 끝점에다 딱 놔둬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텍스트도 같이 카피해야 되는데 그걸 안 선택했네요. 쏘리. 자, 요렇게 해놓고 근처점, 그래요. 중간점 요거 있으니까 요거 쓸게요. 자, 요렇게 놔두고 이럴 때 화살촉이 겹치니까 이 화살촉의 끝점만 앞서 잡아놓은 거의 끝점에 이렇게 겹쳐놓고 이거를 편집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써도 되는데 이거는 좀 조절하는 것도 역시 불편하긴 해요. 그냥 편하게 가는 실선을 이렇게 두 번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큐리더로 쓴 거는 문자하고 지시선을 카피해서 이렇게 쓴다 했는데 얘도 문자가 필요하잖아요. 큐리더로 쓴 거는 문자가 따로 카피가 돼요. 문자만 따로 카피가 돼요. 얘만 따로 이렇게 내려놓고 얘를 편집하는 거죠. 요거 편집할 때 두 번째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간략하게 쓰기 위해서 D, C, B 이게 뭡니까? 뭐의 약자예요? 디아메타 카운터보라는 거죠. 디아메타 카운터보 지금 뭐예요? 카운터보의 지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를 8이라고만 입력해도 되고 여러분이 불안하다 싶으면 누가 봐도 이건 지름인데 파이 기호를 넣어도 돼요. 디아메타라는 말이 뭐예요? 지름이란 말이죠. 디아메타. 불안하다 싶으면 이렇게 파이 기호를 넣어도 일정 부분 괜찮고 그리고 D, P 해가지고 요거 4 요렇게 넣어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구멍 형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입하는 방법 가능한데 위에다가 쓰는 거는 뭐다? 첫 번째 가공하는 거를 위에다 쓰는 거다. 가공. 아래에 쓰는 거를 두 번째 가공하는 구멍에 대한 거를 기입하는 거다. 행이 중요합니다. 위의 행이 뭐냐, 아래 행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선형으로 치수 기입하는 방법을 우리는 활용을 많이 하는데 선형으로 기입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다 거칠기부호 넣기가 선형 치수로 이렇게 기입되어 있으면 거칠기부호 넣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선형 치수를 우리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곱하기도 되고 마이너스도 돼요.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구멍에 대한 거를 카운터보에 대한 거를 넣어놓고 생각을 하니까 쌤, 이거 센터 서클에 대한 거를 정면도에서 넣기가 안 되는데요. 그죠? 여기에 중심선이 없잖아요. 그죠? 중심선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절반 치수로 해가지고 설명해도 되기는 합니다. 절반 치수로 설명을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기왕이면은 좌측면도가 존재하잖아요. 좌측면도 요 센터 서클에다가 지름 치수를 넣어버리는 게 속편하죠? 요게 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카운터보어하고 관련되는 치수죠.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이 투상도 입장에서 관찰하기 편하게 치수를 기입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절단선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치수 넣고 그러면 좀 이게 힘들 거예요. 이쪽에다 치수 넣고 또 여기다 치수 넣고 여기다 치수 넣고 이러면은 절단선의 위치 때문에라도 좀 불편하긴 하겠어요. 최대한 한번 맞춰 볼게요. 그래도 최대한 한번 맞춰 볼게요. 요건 좀 너무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살짝 당겼어요. 이렇게 당겨 놓고 으쌰, 이렇게 당겨 놓고, 자, 먼저 센터 서클에 대한 치수를 기입한다고 얘기했죠. dim D 가면 되죠. dim D가 뭐예요? 디아메타, 지름 치수 기입할 때죠. dim D 해가지고 요거를 52파이 이렇게 넣을 때 최대한 이렇게 떨어뜨리지 말고, 치수 숫자를 떨어뜨리지 말고 원호 가까이 텍스트를 가까이 클릭해 놨어요. 어머? 오스냅 잡혔네. 쏘리. 자, 요래 가지고 오스냅이 있어 가지고 아까 저게 움직였나 본데, 요거 하나 선택해 놓고 우리가 매개 변수 조절하려면 이 치수를 dim 디아메타 넣기 전에 미리 TOFL, dim TOFL 하고 dim TOH 하고 이거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 없을 때는, 바쁠 때는 짜증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치수를 넣고서 특성창에서 TOFL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TOFL이 맞춤 항목에 치수선 강제가 TOFL 변수죠. 요거를 끄기로 바꾸고, 그러면 치수선이, 여기 있던 치수선이 사라졌죠. 자, 맞춤 항목 치수선 강제를 끄기로 바꾸면 TOFL 변수가 조절이 됐어요. 그 다음에 TOH 변수는 어디 있습니까? 문자 항목에 있죠. 문자 항목에 문자 외부의 정렬 요거가 TOH 변수란 말이죠. 요거 끄기로 바꿀게요. 끄기로 바꾸면 X방향에 대해서 문자가 수평 정렬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변수 조절하는 거 해줬어요. 요 52파이가 뭐하고 연관되는 거다? 카운터보 요 치수들하고 연관되는 치수였죠. 저는 너무 실수하기가 힘든데, 간혹가다가 실수하기도 하는데, 이게 변수 조절하는 게 잘 안 될 때가 있다 이거죠. 그죠? 변수 조절하기 잘 안 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처에다가 홀을 하나 때려 놓는 거예요. 홀을 하나 때려 놓고 dim D 해가지고 치수 숫자를 일부러 가까이 원호 근처로 이렇게 맞춰 놓고 클릭. 요래 놓고 요거에 대해서 특성창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요거 문자 외부의 정렬 TOH 변수 이거 활성화가 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원래 치수에 이거 적용하기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옆에다가 하나 홀을 그려 놓고 이거를 변수 조절해서 매치 프로퍼티 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하기. 그죠?
자, 그러면 카운트 오버에 대해 관련되는 치수들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보면은 빠진 거는 요거 지름에 대한 거를 넣기가 지금 이게 에라네. 그죠? 요것도 절반 치수로 가면은 치수기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죠? 치수기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넣기는 상당히 또 그 뭡니까 요런 애들도 있으니까 치수들이 많아지죠. 기왕이면 좌측면도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또 넣는 게 좋겠죠. 그런 면에서 딤D 들어가가지고 요거를 클릭해 주는데 여기쯤에다 이렇게 놔두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요거 매개 변수 조절한 거 있으니까 매치 프로퍼티 해줄게요. 됐죠? 그러면 요거에서 이거와 이거의 거리값이 필요할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관련 치수로 이 거리값이 필요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거 관련 치수로 넣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 이거는 주조면이죠. 주조로 생기는 면이고 여기도 주조로 생기는 면이죠. 요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전체 치수를 넣어서 여기에 암산으로 계산이 되게 그렇게 의도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차라리 요 면을 주저부 면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위치까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요게 또 오히려 더 필요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치수를 한번 그 dim L 해가지고 자, 요 면에서 요 면까지가 요게 6mm 떨어진 거야. 요렇게 한번 넣어 봅시다. 요렇게 6mm 떨어진 거야. 요렇게 넣어 놨어요. 자, 이거는 주조부 면에서부터 이 절삭 가공되는 면까지가 사실 6 떨어져 있다. 요런 이야기가 되는 셈이네요. 근데 뭐 좀 중복되는 거 느낌 들지 않아요? 위에 넣어 놓은 치수 3이 있었죠. 3. 그게 요쪽에서 요 면까지가 3 떨어져 있다. 요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로 요거는 좀 중복으로 느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아예 요 면을 기준이라 생각하고 요렇게 바꿔도 되겠죠. 요거는. 그죠? 뭐냐면 이쪽의 간격이 이렇게 3이 이 면과 면이 3이라는 치수가 저 위에 우리가 42 H6하고 관련되는 치수입니다 하고 넣어놓은 거 있었죠. 그죠? 그런 면에서 3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그 면이 지시가 됐기 때문에 얘에서부터 이 주저부 면에서부터 6 떨어진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는 같은 면을 지시하는 설명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좀 부득이하다 이거예요. 차라리 이 면을 치수를 뿌리는 거 기준으로 생각해서 이 면에서부터 저 위에 넣어놓은 3mm 설명해 놓은 상황이고 요 면에서 병렬로 해가지고 요렇게를 9로 생각을 해준다. 요게 더 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직렬보다 병렬로 설명해 주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요 면이 치수 기입하는 기준 면이 되는 셈이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가? 표정들이 좀 그러네. 자, 요거 작게 요렇게 놔두고 여기를 기준으로 내가 치수를 기입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 셈이에요. 여기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42H6을 깎아 들어가는 깊이 값이 3이 설명이 되어 있는 셈이고 여기 면을 기준으로 주저부 면이 9mm 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셈이에요. 여기를 기준면으로 생각하고 치수를 분할하는 게 더 낫겠다. 병렬로. 아니면은 어떤 결과가 되는 겁니까? 얘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거 3mm, 요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또 6mm. 이렇게 되면 이거 직렬이잖아요. 대현씨, 오케이? 재밌죠? 신나.
응. 자, 그런 면에서 차라리 기준을 가지고 요 면을 기준을 가지고 치수를 뿌리는 식으로 설명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고요. 한 번 더 나중에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지름은 아직 제가 안 놓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름은 어디에다 설명하는 게 좋을까? 여기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좋겠죠. 여기에다가 설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절반 치수식으로 설명해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차라리 좌측면도에 이게 직관적으로 표시해 놓으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바로 되니까 이쪽으로 치수를 넣어주는 게 더 낫겠다는 거예요. 주투상도에다가 치수를 집중하는 게 좋긴 좋으나 때에 따라서는 다른 투상도가 있을 때 거기에다가 보조적인 치수들을 참고적인 치수들을 마저 넣어도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치수들을 잡아놨는데 요것을 이용해서 이 주투상도에 대한 것들을 보충적으로 이렇게 요 치수 세 가지로 설명을 한 셈이에요. 여기서 빠진 거는 뭡니까? 이제 빠진 거는 뭐예요? 여기 위의 형상 그리고 여기 앞나사에 대한 형상 요게 남았죠. 그죠?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게 지름이다라고 딱 설명해 버리면 이거 오해할 수도 있죠. 원통이라고 오해해 버려요. 거기에 잘 설명되어 있는 게 뭡니까? 평면도죠. 평면도 보니까 알아? 얘는 이렇게 직선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호 형상으로 이렇게 얘가 만들어진 거구나. 요거 설명하기 여기가 딱이죠. 안성맞춤이죠. 그죠? 안성맞춤 간만에 한번 써봤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는 dimR 해가지고 요거를 R, 8 요렇게 설명해 놓으면 매개 변수도 통일 좀 시키고요. 요렇게 해 놓으면 여기 덩어리 형상이 요렇게 R 져 있고 여기는 직선 구간이 일부 있는 이 덩어리 형상이구나. 요거 설명이 잘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크기에 대한 치수이고 요 센터가 얼마 떨어져 있다 이런 것도 마저 설명해야 되죠. 위치에 대한 치수를 설명해야 되죠.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치수를 뿌린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위치를 좀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봅시다. 선형치수를 이용해서 이 면에서부터 이 센터 위치가 얼마 떨어져 있다 이렇게 잡아놓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면 요거 dim L 해가지고 얘에서 얘까지 요렇게 9 잡아놓는 거. 쌤 이거 중복 아니에요? 요거하고 중복 아닙니다. 아래쪽에 거는 주저부 면에 대한 거리예요. 위에 거는 요 호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치수 9예요. 그죠? 이건 중복 아닙니다. 중복이라 생각해 지으면 오히려 틀려요. 설명하는 게 다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9를 넣어놓고 보니까 이게 이제 3이라는 치수가 이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3이라는 치수가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 참조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6이라고 돼 있고 요렇게 간격을 3이라고 요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요거 직렬로 요렇게 참고 도면 프린트 드린 거는 참고 도면은 요거 직렬로 요렇게 설명이 돼 있었는데 그거 제가 중간에 점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직렬 아니고 지금은 병렬로 바꾸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미리 한 사람들은 좀 짜증나겠지만 그거를 지우세요.
예. 자, 그거는 참고 도면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가도 돼요. 그런 방법으로 가도 되는데 오늘은 더 재미나게 가자. 그래서 이 깎아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요 면에서부터 3 떨어지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병렬로 놔두는 걸로 바꿀게요. 요 바꾼 거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에서 평면도에서는 이 치수를 보충해서 설명을 다 했는데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는데 뭐가 남았습니까? 주투상도에서 이 암나사부에 대한 치수들하고 구멍에 대한 치수들이 남았죠. 자, 여기를 화면 확대해서 또 할게요. 치수 넣으려고 치면 이게 좀 걸리적거리니까 평면도를 역시 직교 모드에서 좀 넉넉하니 위로 빼놓을게요. 왜 선형 치수를 이렇게 쭉쭉 뽑게 되면은 얘가 너무 가까우면 교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올려놨어요. 먼저 작은 영상부터 넣어야 되니까 어느 것부터 생각하는 게 맞아요? 2파이짜리 구멍부터 생각하는 게 맞죠? 요거는 2파이짜리 구멍은 깊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쭉 관통되는 구멍입니까? 그죠? 관통되는 구멍이니까 깊이 값을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요것도 역시 선형치수 가가지고 여기 끝점 요렇게 이렇게 쭉 빼야 돼요. 보고 있죠? 이렇게 쭉 빼요. 쭉 빼고 얘는 파이 2 요렇게만 넣으면 되겠어요. 요렇게만 넣으면 되겠어요. 요 2파이가 사실 윤활유나 구리스나 요런게 투입돼서 들어가는 구멍이죠. 요게 없어버리면 구리스 니플 괜히 조립해봐야 아무 쓸데 없죠. 자, 요렇게 가놓고 이 위에다가는 얘는 6인데 왜 M6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M6이면서 얘는 곱하기 0.75인데 이게 왜 0.75인가? 왜 0.75인가? 요거는 구리스 니플에 대한 규격 때문에 0.75로 가는 나사임을 요거 설명을 해놔야 돼요. 자, 주투상도에다가 요거 넣는 거는 뭡니까? 과제도면에서 보니까 여기에 꽂혀 있는 게 이게 구리스 니플이라는 거예요. 34망. 그리스 니플이라는 사람도 있고 구리스 니플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뭐 다 똑같아요. 외래어예요. 어차피 34망에 보면은 구리스 니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역시 그거를 또 확인해 드릴게요. 자, 34망 가보면 왜 이렇게 마우스 휠이 잘 안 돌죠? 오케이. 자, 마우스를 오래 써서 그런가? 자, 구리스 니플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리스 니플이라고 했죠? 이걸 써놨죠? 저는 구리스 니플이라고 했다고. SM 발음 구리네. 그러지 마요. 자, 요거는 앞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테이퍼인지 평행인지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인지 구분을 꼭 해놓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꼭 구분을 해놓고 2D에서 답안 작성할 때 이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투상할 때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여기에 구멍 지름 크기와 여기 구멍 지름 크기가 다르면은 테이퍼로 생각해서 MT6 곱하기 0.75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과제도면에서 보면은 여기 지름 크기하고 여기 지름 크기하고 둘이 똑같아요. 평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예요. 위에 있는 M6 곱하기 0.75예요. 자, 근데 이거는 왜 뒤에다가 피치를 꼭 표시해야 되느냐? 가는 나사여야 되기 때문에
가는 나사여야 되기 때문에 피치 값을 꼭 넣어야 돼요. 뭔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M6만 이렇게 써놓으면 M6만 써놓으면 이거 땡이라는 거예요. 자, 왜 또 이게 가는 나사임을 확인해야 되느냐? 쭈루룩 가봅시다. 미터 보통 나사에 대한 것이 시팡에 나와 있어요. 시팡의 미터 보통 나사를 참조해 보면 M6일 경우 피치 값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나사를 갖다가 내가 과제도면에다가 적용할 때 요거를 M6으로 그냥 써놔 버리면 여기에 그리스 니플을 못 꽂아요. 나사의 피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스 니플이라는 것이 여기에 조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M6이라고 쓰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미터 가는 나사를 한 번 더 참조해 보면 미터 가는 나사의 M6의 경우는 0.75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34망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드리면 그리스 니플의 경우에는 피치 값을 뒤에 따로 표시해 줬다. 나사의 호칭에서 호칭 지름 뒤에다 곱하기 해놓고 피치 값을 이렇게 설명해 놓는 경우는 가는 나사일 때예요. 일반 나사일 때는 피치 값을 뒤에 표시 안 해요. 그죠?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M6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선형 치수로 넣어서 M6 떴다고 해가지고 6 떴다고 해가지고 그냥 M6만 표시해서 끝 하고 손 털어버리면 그거로 감점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왜? 앞나사가 가는 나사여야 그리스 니플의 나사의 피치가 맞기 때문에 조립이 되잖아요. 근데 일반 나사 M6으로만 놔두면 피치 값이 1이니까 그리스 니플을 여기다 조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나사로 표현을 하거나 요렇게 표현을 하거나 요 앞에다가 그리스 니플 앞나사 이런 거를 마저 쓰거나 이거는 너무 친절하기도 해요. 그죠? 아니면 여기 호칭에 대한 이 형식을 요거 빌어가지고 A-M6F 이런 거를 쓰거나 가는 나사임을 이렇게 표시해 주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 거 가능한데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냥 M6이라고만 놔두면 이거는 완전히 틀린 말이 돼요. 뭐를 조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 니플이라는 걸 조립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규격을 여러분이 잘 요거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에다가 제가 뒤에다가 더 안 썼는데 하나 더 써야 되겠네요. 참 뭡니까? 나사부의 깊이가 8이었죠. 기왕이면 선형으로 이렇게 길게 쓰는 김에 요거 뒤에 마저 추가해도 되겠죠. 아니면 여기다 선형 치수로 이렇게 8 넣어도 되겠고요. 둘 다 또이또이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치수 기입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거칠기 적용을 좀 해보기 전에 여러분 작업한 거 제가 체크해드리면서 다니다 보니까 제가 치수를 안 넣은 게 있더라고요. 부끄러워. 자, 어느 게 빠졌습니까? 아까 카운터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카운터보어하고 관련되는 치수로 52파이 요거 넣어놓고 센터 서클에 대한 지름은 넣어놓고 카운터보어 구멍에 대한 위치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각도 치수 넣고 기본 중심선에서 얼마의 각도로 시작을 한다. 요거가 빠져있는 셈이죠. 쏘리.
요거 이어서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먼저 이 출발하는 지점이 기본 중심선에서 몇 도가 떨어져 있다, 이거를 dim 앵글로 넣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dim 앵글 해가지고 요 선을 찍고서 요 중심선 짧은 거 요거 요렇게 찍어 가지고 요거 45도 잡을 수 있죠. 그러고 이거 두 번째로 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럴 때 dim continue가 또 먹어요. 선형에만 먹는 줄 알았죠. dim con 하면은 요렇게 두 번째 원점을 바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얘를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 요렇게 잡아놓고 dim continue는 이제 종료했어요. 근데 이거 90이라고만 요렇게 놔두면 안 되죠.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뭡니까? 그죠? EQS로 요렇게 설명을 하거나 한글사랑 나라사랑 해가지고 한글로 등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EQS로 쓰는 게 솔직히 더 편하죠. 왜? 한영 전환을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러면서 요거 더블 클릭해서 그 치수 숫자 편집으로 들어왔고요. 대문자 EQS 요렇게 넣어주면 EQS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렇죠. equal 스페이스 요거인 셈이라고 했어요. 요거를 한글로 그냥 번역을 하면 등간격 이렇게 되는 셈이죠. 등간격. 예? 그래서 우리는 EQS로 90으로 이렇게 때려 넣는 게 한영 전환해 가지고 등각으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키보드 조작하는 게 줄어들죠. 영문으로 넣는 게 속 편하다. 자, 그리고 요거에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거는 뭡니까? 이 면의 위치가 사실 이거 우리가 설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웍스에서 설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원통 형상에 대해서 이 면이 탄젠트하게 접하면서 내가 설계를 했죠. 그거는 나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도면을 보는 다른 사람은 이 면의 위치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로 요 중심선에서부터 요거 얼마 떨어져 있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치수가 dim L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31 떨어졌다. 자, 생각 같아서는 요 31이라는 치수를 이쪽에다 넣고 싶으나 교차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차가 많이 생기는 거고 요쪽에다 넣으면 사실 요쪽에 설명하기가 더 좋기는 한데 좀 부득이 하긴 하죠. 그죠? 다른 방법은 또 있기는 있겠어요. 어디에요? 정면도에다가 이거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것도 역시 문제죠. 교차가 발생해요. 그죠? 치수의 교차들이 발생해요. 이게 좀 불편합니다. 차라리 어쩔 수 없이 요거 같은 경우는 좌측면도에다가 이 면의 위치를 설명하는 식으로 마무리하는 게 무난하겠네요. 무난하겠어요. 자, 그러면 거칠기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주투상도인 정면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형상은 주조로 만들어지는 형상이기 때문에 주조에서 생성되는 면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이 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거칠기부 어떤 거로 표현해야 돼요? 그죠? 동글뱅이 이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을 거칠기부호를 뭐를 적용할지 이제 하나씩 봐야 되겠네요. 먼저 이 구멍자리들부터 관찰을 해봅시다. 요거 앞서 파이 18이라고 넣었던 거였는데 여기는 거칠기를 뭐를 생각하는 게 맞겠어요? 끼워 맞춤 없어요. 구멍만 그냥 뚫어요. 그죠? W죠. W.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W를 넣으려고 생각하니까 이 간격이 좀 좁아요.
긴 꼬랑지에 걸치적거릴 수가 있죠. 자, 스트레치로 얘는 좀 조절합시다. 스트레치로 부분 걸치게 이렇게 잡아놓고 기준점 대충 잡아서 이렇게 샥 늘려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거칠기 묶음 중에서 이런 것들 샥 위치에다가 갖다 놓고 이 중에서 W 12시 방향에 있는 W 요거를 카피해서 182 치수 보조선에다가 근처점에 이렇게 딱 찍어 놓으면 긴 꼬랑지가 외형선하고 이제 교차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또 다음 거칠기를 생각해 볼 텐데 작은 쪽에 해당하는 요거를 이어서 볼게요. 얘는 3파랑 5일시 부착관계에 보면은 거칠기가 표현이 돼 있어요. 야호! 개꿀. 갑시다. 에? 또 호성씨 왜 이렇게 또 빵 터졌어? 에? 재밌죠? 자, 3파랑을 가보면 야 꿀이네 이거. 야 거칠기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못대기 쪽에 알파 각도 기울어지는 거에 거칠기 X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아예. 그리고 오일실이 이렇게 접하는 여기에 거칠기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무 쉬워 이건.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합시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었지만 여기에도 우리는 거칠기 Y 정도는 표시할 수 있죠. 응용할 수가 있죠. 케이스 정밀 규격품이 닿는 끼워 맞춰지는 면 요런 데에도 우리가 거칠기 Y 적용하기로 했고, 마침 외경 쪽에도 거칠기 Y 들어갔으니까 이게 마음 놓고 이거 넣을 수 있죠. 해석할 수 있죠. 오케이 굿. 그러면은 요거는 사실 이 상세도 쪽에다 표시하는 게 좋겠죠. 여기다 와 아우 이거 어떻게 넣어 이거 죽겠다. 그죠? 주투상도에 넣기는 아주 죽어나요. 상세도로 가버리는 겁니다. 상세도 찾았어요? 상세도에다 이걸 갖다 놓는데 잠깐만 요거를 좀 옮겨 놓고 상세도 쪽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고 가는데 쌤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하는데요? 기울어져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아래쪽으로 정렬되면서 임의의 각도로 이렇게 도는 거죠. 물론 우리가 30도라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6시 방향의 거칠기를 이럴 때 응용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6시 방향의 거칠기를 여기다 일단 갖다 놓을게요. 카피. 이렇게 갖다 놨어요. 자, 로테이트 명령에서 사실 숨어 있는 건데, 로테이트 명령을 활용하면은 여러분 기억나는 거는 그거죠. 원하는 각도를 넣어가지고 기준점, 객체 잡고 기준점 잡고 각도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였죠. 근데 참조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 숨어 있는 겁니다. 참조라는 건데 이때 기준점은 여기 끝점을 기준점으로 잡을 거예요. 대신에 각도를 안 넣고 참조라는 옵션 F가 리퍼런스 F 옵션일 거예요. 참조라는 옵션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나는 정렬될 요 선분의 끝점을 선택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면서 거칠기 부호가 이렇게 서버려요. 백문이 불여일견 보여드릴게요. 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RO 객체 선택하죠. 기준점 여기 선택하죠.
요거까지는 그냥 로테이트 명령 순서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참조를 가는데 참조 옵션 굳이 안 클릭하고 가도 됩니다. 뭡니까? 참조 요거 옵션을 안 사용해도 되고 요 선분의 끝점에다가 제가 클릭을 하고 있어요. 회전되는 거 요거 관찰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RO 엔터. 요 거칠기부호와 문자 선택해요. 엔터. 기준점을 요 끝점을 클릭했어요. 참조로 굳이 옵션 선택할 필요 없이 요 경사져 있는 요 끝점을 클릭해 버리면 요거하고 정렬되면서 직각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거를 팔각형에다가 거칠기 보드를 정렬해서 만드는 거 이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역시 그 거칠기 Y 6시 방향 거 요거 이어서 바로 갈게요. 요렇게 갖다 놓고, 그죠? 여기다 요렇게 Y 갖다 놓고, 그 다음에 9시 방향에 있는 거칠기 요거를 이 짝에다가 갖다 놓을 때 요거 자리 좀 애매하니까 치수선을 늘리는 거는, 치수 보조선 늘리는 거는 좀 귀찮죠? 외형선에다가 바로 거칠기보 찍어도 요런 거는 괜찮아요. 거칠기나 기아공차나 요런 거는 면을 지시하는 외형선에 바로 찍어주거나 또는 치수 보조선에 찍어주거나 둘 다 써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서 요거 거칠기보 잡는 거는 요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어요. 오실 쪽에 됐죠? 자, 그러면 바로 다른 거를 또 이어서 볼게요. 여기쯤에 놔둘까? 여기쯤에 놔두자. 자, 이 짝에 있는 이 원통 영상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끼워 맞춤 적용하면서 이야기했다시피 본체 구멍에 대해서 원통 영상으로 끼워 맞춰 들어가는 치수죠. 앞서 이거 헐건 끼워 맞춤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볼트로 체결하는 관계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끼워 맞춤이 있고 운동은 없는 자리, 거칠기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X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거칠기보 12시 방향 거 요거 하나 찍어 놓으면 딱이네요. 그러면 12시 방향의 거칠기를 요 짝에다가 요렇게 싹 갖다 놨어요. 12시 방향 거칠기를 어느 치수에다가 파이 42 H6에다가 요렇게 갖다 놨어요. 요거하고 또 관계가 있는 면은 뭡니까? 관계가 있는 면은 요 면이죠. 이해됐어요? 요 면이 3mm 원통 영상이 3mm 이렇게 깎고 들어가는 면을 나타내는 거였죠? 요것도 같은 거칠기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디에다 주는 게 더 좋겠어요? 평면도에 보면은 이게 딱 있죠? 3이라는 치수 평면도에 이렇게 넣어놨죠?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상황으로는 이 3mm 치수를 이거 더 스트레치로 늘리기도 좀 난감하게 됐어요. 그냥 요 면에다가 거칠기 X 줘도 되겠죠? 요렇게 바꿉시다. 자, 그러면 요것도 3시 방향의 거칠기 X를 이쪽에다 이렇게 딱 가져다 놨어요. 자, 그러면 거칠기 X가 이렇게 두 군데가 서로 연관되는 거였다라는 거 이해되셨을 거고, 그러면 또 어디 거칠기를 안 했는가 봅시다. 여기면 이게 좀 난감해요. 이거는 거칠기 뭐를 가야 될까? 대현씨
응? 이렇게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면 요거 X? 아 여기 베어링 아니야? 그래서 이게 고민 때린다는 거예요. 고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유격이 발생한다는 거냐면 본체도 금속이죠. 쇠죠. 스틸이죠. 알고 보면은 그 주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얘도 주철이잖아요. 커버도 주철이잖아요. 회주철. 요 쇠와 쇠 면을 이렇게 깎았을 때 면이 이렇게 둘이 와서 닿았다. 이게 밀폐가 잘 될까? 사실 잘 안 돼요. 금속 면이 아주 반들반들 유리면처럼 거울면처럼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가공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짜글짜글이 틈새가 생겨요. 밀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제는 요런 데에다가 가스킷이라는 걸 끼겨 넣어야 돼요. 커버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내부에 대한 기밀 역할을 하는 거였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스킷 같은 거 넣으면 이 틈새가 살짝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틈새도 살짝은 떨어지는 거예요. 유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가스킷을 안 썼다 하더라도 볼트로 체결할 때 덜 조일 수도 있죠. 사람 힘으로. 그죠? 그림상으로 보면 이게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 물건에서는 유격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래서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난하게 이거 X로 정리하는 게 맞겠다로 이렇게 정리하고 끝낼게요. X로. 자, 그런 면에서 X 거칠기 표시할 때는 어디다가 잡는 게 좋을까? 평면도도 좋지만 주투상도에 요쪽에 보니까 이 9mm 요거 떨어뜨린 거 칠 수 있죠. 요짝에다가 3시 방향에 있는 거칠기 X를 여기다 딱 넣어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정리됐죠? 이해됐죠? 자, 이 거칠기부 적용한 게 조금 여러분이 난해하게 느낄 여지가 있습니다. 왜? 실제 기계 요소들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들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사실 이게 왜 그렇게 유격이 틈이 가스킷이니 뭐니 이런 틈이 생기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 이런 정도가 있으니까 이거는 차라리 X로 보는 게 낫다. 요런 정도로만 그냥 외워두세요. 오케이? 그러면 거칠기 정리 안 한 데가 어디인가 이제 또 점검을 해봅시다. 요면 적용했죠 지금. 방금 해서 요면도 적용을 했죠. 여기 원통면도 적용을 했죠. 그리고 오일실 부착관계 요거 상세도 쪽에서 요거 했죠. 처음에 18파이 뚫으면서 요거 거칠기 적용하는 거 이야기했죠. 여기까지. 그러면 빠진 게 거칠기 적용 안 한 게 어느 자리예요? 철사 가공하는 것들 중에 구멍 뚫는 거 있잖아요. 그죠? 현우씨 굿. 카운터 보자리 쪽에 여기에 거칠기를 아직 적용 안 해놓고 있었죠. 그죠? 자, 카운터 보자리는 주로 드릴 구멍 가공하는 거나 카운터 보호 자리는 어때요? 볼트가 유격이 발생하면서 조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볼트에 유격이 발생하면서 조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공 흔적 남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W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거칠기를 넣는 게 좋을까? 파이 8쪽에다가 요 보조선에다가 W 한번 12시 방향에 거칠기보 갖다 놓고 카운터보의 깊이를 나타내는 4mm 요쪽 치수 보조선에다가 W를 9시 방향에 W를 하나 갖다 놓고 드릴 구멍 나타내는 요거에다가도 12시 방향의 거칠기 요렇게 하나 갖다 놓으면
이 세 군데에 대한 거칠기 설명은 다 끝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저도 요거를 표시를 할게요. 얘네를 좀 아래쪽으로 저는 끌어다 놓고 할게요. 자, 이게 8파이 요 치수도 좀 멀어야 그 기입하기가 좋을 거고, 스트레치로 이런 치수들 조금 조절해 놓고 거칠기 부호를 넣을게요. 자, 여기다가 W 하나 찍고, 어디 갔노? 여기다가 W 하나 찍고, 그 다음에 9시 방향 거를 여기다가 W 하나 또 찍어 놓고. 자, 이랬을 때 문제가 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교차가 되고 있죠? 치수 보조선과 이런 것들이 교차가 막 생기고 있죠? 자, 그럴 때는 이거 끊어야 되는데 무슨 명령으로 끊어야 됩니까? 딤 브레이크죠. 딤 브레이크. 그죠? 자, 딤 브레이크 할 때 뭐를 먼저 선택하는 겁니까? 끊어지는 치수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자, 끊어지는 거는 뭡니까? 4라는 치수가 먼저 끊어지는 거죠. 요거를 선택하고 두 번째로 이 거칠기 부호를 딱 클릭해주면 쌤, 에이, 뻥 치시네. 안 끊겼네. 왜 그런 거예요? 9라는 치수도 이 겹쳐 있는 거죠. 요거 한 번 더 합시다. 자, 9를 치수 선택하고 거칠기 부호 또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W 문자도 한 번 더 선택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맞아. 요거 4라는 것도 W 문자 기준으로 이렇게. 치수 보조선들이 우선이 아니에요. 치수 보조선들은 보조적으로 위치를 설명하는 객체들이기 때문에 좀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좀 끊어져도 괜찮아요. 요쪽에 거는 이제 깔끔하게 되겠네. 요거 그 네 군데라고 해놓고 파이 4.5라고 요거 잡았던 거, 요거는 깔끔하게 끊어지겠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딤 브레이크까지 해서 카운터 오버에 대한 거칠기까지 마저 넣어서 끝났나요? 다 됐죠? 그죠? 거칠기 정리했으면 여러분 꼭 거칠기 뭉치들 갖다 놓은 거는 지워주세요. 여러분이 이거 도면 정리 안 하고 요런 거 제출하면 저도 이거 또 감점을 주죠, 저는. 그죠? 요런 거 놔두면 감점 주죠? 자, 이거 지워놓고 대표 거칠기 정리를 또 해줘야 되겠죠. 가장 유사한 거는 본체 부품도네요. 본체 부품도에서 이미 사용한 거 있으니까 요걸 일단 카피해서 갖다 놓고, 대표 거칠기 부호하고 이 품번은 부품도에 언제나 어디에 놓여야 될까? 좌측 상단에 놓여야 돼요. 좌측 상단에 놓여야 돼요. 자리 좀 덜 잡아먹게 한답시고 엉뚱한 데다가 갖다 놓으면 이것도 틀리게 됩니다. 부품도에 언제나, 부품도 입장에서 언제나 좌측 상단에 대표 거칠기 부호와 품번이 놓여야 요게 규격입니다. 제도 규칙이에요. 자, 이렇게 좌측 상단에 갖다 놓고 대신에 이거 품번부터 바꿔야 되겠죠? 품번은 몇 번? 5번 맞죠? 네, 5번. 자, 5번으로 바꿔놓고 제거 가공 안함. 이 거칠기 부호는 도면에 표시 안 했지만 적용한 거죠. 그리고 W 거칠기 사용했죠. X 사용했죠. Y 사용했죠. 어이, 뭐야? 커버, 베어링 커버 부품도 작도는 알고 보면 본체하고 거칠기 적용한 게 공통되게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세이브 한번 누르시고,
자, 우리가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기하공차인데요. 기하공차인데요. 기하공차를 적용할 때는 이거 흔들리는 거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흔들리는 거를 적용하셔야 되겠어요. 요런 거는 왜 그러냐면 회전 형상이란 말이에요. 적용할 때 뭡니까? 커버 부품은 이런 식으로 회전해서 가공하는 애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 가공할 때는 가공 방법은 주저죠. 그런데 깎아내는 것들 때문에라도 회전 형상이라서 돌리면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 부품도처럼 흔들림 공차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원주 흔들림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베어링 커버에 대한 것을 나왔다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름에다가 요렇게 요 원통의 지름에다가 이게 조립하는 자리잖아요. 본체에다가 이렇게 조립해서 끼워지는 원통 형상 면이죠. 요게 조립 기준이기 때문에 데이터물을 한번 잡아 놓는 게 필요해요. 데이터물 하나 잡아 놓고, 베어링 커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 오일실 들어가는 게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거의 오일실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외부로부터 이물질 못 들어가게 하거나 내부에 있는 작동유나 이런 것들이 누유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일실을 반드시 쓴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 형상에 대해서 요 데이텀으로부터 동축도 공차를 가공할 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 구멍에 중심하고 중심 축선하고 요 조립하기 위한 기준면으로 잡아놓은 데이텀면, 원통면하고 축선이 일치하지가 않으면 이게 조립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 면에서 얘는 동축도 공차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형상을 가공할 때 진원이 되느냐, 그리고 직각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 면으로부터 직각으로 이렇게 가공이 잘 됐느냐 측정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원주 흔들림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베어링 커버 과제가 나왔다 하면은 조립하는 기준면을 아예 데이텀으로 잡고, 베어링 커버에는 일반적으로 오일실이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일실이 대부분 해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오일실이 들어가는 구멍에다가는 동축도 공차와 흔들림 공차를 필히 생각하자. 거의 외워놔도 돼요. 요거는 외워놔도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띄운 자료에는 이게 흔들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온흔들림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왜? 요거 회전하면서 이거 깎아내는 면이란 말이에요. 그죠? 회전하면서 이렇게 깎아내는 면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온흔들림도 이 면이 얼마나 그 기준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이렇게 가공이 되느냐, 그리고 이 형상이 제대로 이렇게 둘레가 가공이 되느냐, 원으로 가공이 되느냐, 이런 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쌤, 원주 흔들림하고 설명이 같네요. 적용되는 거를 보면은 끼워 맞춰지는 면이 있을 때, 측면이라고 했을 때 측면에는 온흔들림으로 해설하는 게 무난합니다. 측면, 요 표시한 면이 측면이죠. 측면, 요게 끼워 맞춰지는 면이잖아요. 원통 형상의 측면, 끼워 맞춰지는 원통 형상의 측면, 여기에다가는 온흔들림으로 해석하면은 빙고. 그리고 원통 형상에는
흔들림을 보통 많이 적용했는데, 축에서 흔들림을 많이 적용했는데, 얘는 본체에 조립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데이텀으로 아예 잡아버리고 얘를 기준으로 다른 애들에 대한 기하공차들을 해설하는 게 맞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요거를 보자면, 데이텀을 잡으려면은 이거 새로 만드는 거 귀찮죠? 본체에서 데이텀 A 요거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새로 만드는 거 귀찮아요. 카피해서 가져가야겠죠. 카피. 자, 요 놈을 카피해 가지고 어디에다 잡아 놓는다. 이 42 그죠? 42H6에다가 요거 갖다 놓는데, 42H6에다 갖다 놓는데 얘가 5번이잖아요. 5번이잖아요. 마지막에 한 게 뭡니까? 아이고, 플랜지를 내가 안 했네. 플랜지 기하공차 안 해놨네. 여하간 플랜지 부품도에 기하공차가 적용되면서 얘가 데이텀 D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데이텀 D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알파벳 문자로 얘는 알파벳 E가 되겠죠. 대문자. 너무 머니까 이렇게 가까이 좀 스트레치로 조절했어요. 자, 어느 치수에다 넣는다고요? 42H6에다가 요거를 조립 기준 치수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데이텀 E를 잡아놨어요. 그러면 흔들림 공차를 적용한다. 어디? 오일실이 들어갈 이 하우징에다가 흔들림 공차를 적용한다. 요거부터 봅시다. 흔들림 공차는 공차값 앞에 지름 파이기호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차 여기 가상의 원통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원주 흔들림은 뭡니까? 진원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하고 면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가공이 됐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차에 여기 이런 식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차의 범위가 가상의 원통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기호 넣으면 안 됩니다. 파이기호 넣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원주 흔들림하고 온 흔들림하고 원통도 공차하고 이 세 가지는 공차 여기 발생하는 그 형태들 때문에라도 세 가지는 전부 다 공차값 앞에 파이기호 절대 안 붙인다. 그리고 얘네들이 또 세 가지가 다 공통이에요. 측정하는 기준이 가공하려고 하는 형체의 지름이에요. 측정하는 기준이 검사할 때 잘 가공이 됐나 검사할 때 그 원통 형상의 지름값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거는 어떻습니까? 28파이죠? 28파이면 IT 공차에서 18초가 32하니까 9마이크로메타 하겠네요. 그죠? 9마이크로메타고 IT 5등급으로 봐야 되는 거죠. 5등급으로 봐서 9마이크로메타니까 얘는 우리 거는 요 자료하고 좀 다르게 드릴게요. 0.009 요렇게 우리 거는 넣어야 되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이거 한꺼번에 하려고 다음 거로 바로 이야기할게요. 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축도 공차도 마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갈게요. 요짝에 보면은 동축도 공차를 측정할 때는 기준이 여기잖아요. 키보드가 아이고 다칠 뻔했다. 너무 힘세게 줘가지고 받침대가. 자, 데이텀으로 잡은 기준이 여기잖아요. 그죠? 기준의 축하고 가공하는 구멍의 축하고가 일치하게 가공이 됐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죠? 기준인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잘 가공이 됐나 검사를 해야 되겠죠.
측정하는 범위가 이거예요. 이 떨어져 있는 요거로 생각을 해야 돼요. 즉 가공이 된 여기까지만 측정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데이텀 기준이 여기니까 기준부터 측정해야 맞죠?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전체 치수를 또 안 넣었었네. 오늘 왜 이렇게 빼먹은 게 많죠 제가? 전체 치수 그 뭡니까? 이거 17 넣었을 텐데 여러분이 이거 다 넣었죠? 그죠? 자, 이 17인데 17이면은 여기에서부터 기준까지 요 우리 도면에는 이게 17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 구간만큼이 축이 서로 일치한가 안 한가를 측정하는 셈이죠. 그럼 측정하는 범위가 17이라고 하면 10초가 18 이하로 해야죠. 요거 8마이크로미터예요. 8마이크로미터. 0.009가 되겠죠. 근데 측정하면서 인디케이터를 돌리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가상의 지름을 나타내는 이 원통 안에서 오차들이 보이겠네요? 그러면 이 공차값, 동축도 공차값 앞에 이렇게 파이 기호가 들어가야 돼요. 공차의 범위가 가상의 원통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파이 기호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 두 가지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바로 치수를 이용해서 넣도록 할 텐데 상세도에다가 바로 넣는 걸로 갑시다. 주투상도에다가 넣으면은 정신건강이 안 좋아요. 주투상도에 넣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상세도에다가 때려 넣으려고 하는 중이에요. 요거 살짝 요렇게 이동 좀 시켜놓고 여기에다가 큐리더 이용해서 이렇게 넣으려고 하니까 화살촉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가는 실선 조그맣게 추가하시면 돼요. 가는 실선 조그맣게 추가해 놓고 큐리더를 안 쓰고 기하공차를 넣을 수도 있다 그랬죠. 무슨 명령이었을까요? TOL, 톨러런스 명령, TOL이에요. TOL. 기하공차 기입틀 바로 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그 두 개의 행을 사용해서 공차값을 넣어야 되는데 공차값 앞에 파이 기호가 들어가는 동축도를 먼저 위의 행에다가 줄게요. 자, 요거는 0.008이었고 데이텀은 알파벳 E였죠. 밑에 행에 쓰는 거는 원주 흔들림으로 가고 얘는 0.009였죠. 데이텀은 역시 똑같이 알파벳 E 이렇게 확인되셨어요? 자료 제가 앞서 띄워놓은 거는 원주 흔들림이 위에 가 있었는데 동축도 공차를 위로 바꾼 이유는 이게 두 줄 될 때 요게 긴 게 위에 행으로 주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놨고 각도하고 또 건드려지기는 하겠네. 그냥 뭐 이렇게 클릭해 놓고 조절을 할게요. 이렇게 move 명령으로 얘를 갖다 놓으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남은 거는 뭡니까? 요 면에다가 온흔들림 적용하는 거죠. 온흔들림 적용할 때는 이거는 큐리더 그냥 써도 되겠네요. 그죠? 큐리더 그냥 써도 되겠어요. 자, 큐리더 갈 때 QL 해가지고 설정 S 설정 들어가가지고 주석을 공차로 바꾸고 지시선 및 화살표 다 꽂히면 그대로 가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어디에다가 찍는 게 좋을까? 그냥 여기 면에다가 찍는 게 괜찮겠네요.
그냥 여기다 17이라는 거에다 찍을게요. 17이라는 치수에다가 여기 요 면에다가 딱 찍는 거로 할게요. 아니다. 아, 3쪽에다 찍어야 되는데. 아이, 여기다가 가는 시선 추가하는 거로 갈게요. 임의의 지점에서 이렇게 찍어 놓고 요거 편집할 거예요. 자, 얘는 오는 들림인데 아까 공차값을 찾아놓고 했어야 되는데 62파이였으니까 50초가 80 이하로 해가지고 0.013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0.013 데이텀 2 해가지고 요렇게 잡아요. 요거 해놓고 뭐를 추가할 거냐면 요 면에다가 요렇게 가는 시선 하나 추가할게요. 여기에다 가는 시선 이해됐죠? 여기 가는 시선 추가해 놨으니까 이 짝에다가 무브 해가지고 얘를 다시 조절해 놓으면 딱이죠. 자, 요거를 이쪽에 근처점 NEA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 놓으면 되겠죠. 치수들이 자리가 좀 그러네. 요거 좀 조절하고 교차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조절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